턱 튀어나오고 뒤통수가 평평하면 한국인이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발언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퇴출당하고 있어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최근 다시 한번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NHK가 일본을 조선화하는 원흉이다. NHK는 일본의 적이다. 라며 NHK 간부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한국계다. 출연하는 학자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상당수가 한국계고 우연을 가정한 거리 인터뷰조차도 한국계를 뽑아서 인터뷰하고 있다. 튀어나온 턱과 평평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런데 DHC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이러한 막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미국, 일본 협의 소식통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고 그에게 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보도했습니다. 쿼드는 4개국 안보회담의 약칭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공급부터 핵심 기술과 워킹그룹의 구성에 심지어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사동맹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섬을 통해 남중국해 영해를 확장하고 홍콩에 이어 대만까지 삼키려 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들을 빼내기 위해 위장취업, 산업스파이는 물론 고액의 연봉으로 이들을 유혹한 뒤 기술을 빼먹고 버리는 식의 인력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중국의 만행을 멈추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시면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에 미세먼지를 보내고 산업기술을 훔쳐가고 서해안에 중국인 불법 어부들이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며 한국인을 열받게 해도 중국과 단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작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미국의 비위만 맞추는 단순한 외교로 나라를 말아먹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연이어 나온 데 이어서 최근 한국이 공개한 KF-21 보람의 덕분에 한국의 공군력이 세계 5위로 일본을 제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한국을 향한 일본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 이간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설리번 보좌관의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쿼드 참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며 전체 기사 내용도 한미 간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이 북미 협상 조기 재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는데 미국 측은 북미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협의에서 북한 인권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도 이간질하려 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일본을 향한 북한의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북한은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을 통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체육은 악성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하루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스가 일본 수상이 우리의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었다. 이는 우리의 자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자 난폭한 침해로 절대로 스쳐보낼 수 없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
이라고 강력하게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북한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지시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받은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의 칼럼 하나 때문에 현재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 니케이는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라는 강력한 제목과 함께 백신 제조에서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개발국에 끼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생산 거점도 되지 못했다. 백신 접종률은 세계에서 100번째다. 호리의 다카우미 라이브도우 전 CEO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백신 후진국이라 비판했다. 일본의 기업도 정부도 눈앞의 이익만 쫓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후진국이다. 코로나 어플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해결하지도 못한다. 한국에 뒤처졌다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표적인 국가 신용 등급 무디스는 한국의 최고 등급인 CIS 1등급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에 선정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한국 등 오직 11개국이었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을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높고 효과성과 투명성, 정보공개, 예산관리 등에 매우 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3등급으로 매우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규모의 일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한국 때문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이 최고 절정에 달하면서 재능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JYP, YG, SM과 같은 한국의 대형 기획사로 넘어와 일본은 심각한 인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프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일본의 아이돌 퍼포먼스 실력은 마치 하계회를 보는 듯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싸이나 BTS 같은 글로벌 인기 스타로 도약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젊은 아티스트들 혹은 지망생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45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웹툰 시장도 한국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종이로 인쇄된 만화책 생산을 집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일본의 웹툰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네이버의 라인만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고 3위인 NHN 코미코 점유율은 4%에 머물렀습니다. 카카오의 피코마는 일본에서 유명 작가와 출판사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성공했고 기다리면 무료라는 독특한 서비스의 과금 체계로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만화책 한 권을 여러 편으로 나눈 다음 한 편을 보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다음 편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 기다리지 못해 다음 편을 보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익성도 높아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모두 따라하고 있죠. 한국의 인재도 빼앗기고 한국 기업을 뒤늦게 따라해 일본 자국 시장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일본의 미래,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K방역 자랑하더니 꼴 좋다 라면서 한국은 일본하고 다른 게 뭐냐는 것인데요.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자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깜짝 놀랄 진풍경이 펼쳐지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9개월 만에 현재 처음 보이고 있는 사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국민 PCR 검사 스스로 받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PCR 검사를 찾아다니며 받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들불처럼 코로나가 번져가면서 이젠 국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과는 180도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자신이 공짜로 PCR 진단키트를 사서 제공할 테니 모두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각계각층에서는 당장 그 말을 취소하라고 협박을 했었고 손정희 회장은 좋은 취지였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다라며 평판이 나쁘니까 그만둘까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당시 손정희 회장의 제의를 거부한 일본인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 혼란이 더해진다. 차라리 그 돈을 의료 현장에 기부해라. 쓸데없다. 라는 경고를 하면서 PCR 키트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2020년 겨울을 맞으면서 현재 일본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설 PCR 업체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문제는 각 회사들이 마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일한다는 한 무역업체에서는 직원 한 명이 코로나가 확진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가 직원의 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며 사실상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각 회사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회사에 치명타가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에서 아예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서 어떻게든 감염을 막아보자는 궁여지책이 나온 것이죠. 또한 국가에서 PCR 검사를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PCR 검사 업체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이나 비슷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확진을 받으면 자칫 주변에 민폐가 될까봐 아예 검사를 안 받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것 자체를 절대로 비밀에 묻히고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아예 코로나가 심한 도쿄에서 오는 자동차 자체도 진입이 불가능한 분위기마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한된 인원으로 좁은 사무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해야겠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설업체에 가서라도 PCR 판정서를 받아야만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열이 있거나 컨디션 난조인 사람들은 출근을 금지시키고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설업체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3, 4만원 수준 정도의 비용으로 PCR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설업체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사설업체를 찾게 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중심으로 PCR 검사가 늘어가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대거 사설 PCR 검사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일본 분위기를 보면 검사를 안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많은 이들은 이제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생각하는 분위기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이들은 코로나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조금 독한 감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모습도 놀랍게 바뀌었다는데요. NHK의 인터뷰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난 4, 5월경에 1차 긴급 선언 때와 같은 급박함은 사라졌고 이제 과거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가 매일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는 과거 코로나가 없을 때와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는 지난 4월에 일본의 감염이 폭발할 때 황당하게도 이미 몇몇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으며 이들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가 끝이 난다고 궤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허구인 것이 이미 스웨덴이 그러한 집단 면역 실험을 했다가 결국 봉쇄로 바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쉽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PCR 검사소를 절박하게 찾는 일본인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일본 분위기입니다. 만약 손정희 회장 PCR 키트 제공을 받아들였거나 한국에 손을 내밀어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피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데요. 두 번째, 일본에 있어서 백신은 못 맞는다. 차라리 미국이라면 백신을 맞겠다. 이러한 말들이 일본의 누리꾼들에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것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해 코로나가 심각한 국가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다음 달 정도에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백신이 투입되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코로나 검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백신이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량이 떨어지다 보니 무증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염이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한국이 5,600명이며 일본은 2,500명가량입니다만 일본의 무증상 감염자는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제대로 PCR 검사를 안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백신 투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은 PCR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음성으로 분리된 사람들에 접종되어야 합니다만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였다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알 수 없는 큰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조금 더 기다리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내년 상반기에 6개의 백신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백신들이 현재의 백신보다 더 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음 달에 일본에 백신이 급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일본 정부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현재 스가네각은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는 것이 총리의 재선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스가 총리는 내년이면 총선에 돌입하게 되어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방역의 수고스러움을 모조리 백신에 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일사천리로 전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짓고 국회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백신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잡은 다음에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일종의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본 누리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래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백신이 3상까지 맞춰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지만 1세대 백신이라서 크게 꺼려지는 면이 있는 데다가 올림픽을 무리하게 치르는데 동원되는 느낌도 있어 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백신을 거부하는 양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안 맞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바마나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바이든 당선자까지 백신을 바로 맞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물며 방역도 허술하고 잠재적인 코로나 감염자가 현재 확진자의 10배 이상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경우 더욱더 무리스러운 코로나 백신은 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으며 2021년 도쿄올림픽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현재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포기하며 위드 코로나로 집단 면역처럼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기에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그것을 유지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위험을 안기는지 그 결과가 현재 일본 전역에 펼쳐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은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수능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한파를 녹일 만큼 뜨겁게 응원하는 후배들의 모습과 고사장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 시간이 촉박해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고사장에 도착하는 수험생들의 모습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심지어 수험생들이 듣기평가를 할 때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하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 수능은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능은 그 자체로 한국의 교육열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수능을 보도하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곤 하죠. 실제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며 한국식 교육에 대한 예찬론을 펼쳤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와 타운홀 미팅, 학교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과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나라죠. 한국인들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진지합니다. 수학과 과학에 매진하고 외국어를 습득해서 그들 스스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극찬해서일까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식 교육을 받아들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변화는 미국에서도 교육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할렘에서 이뤄져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 교육, 미국 학교의 모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을 만큼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 교육계, 특히 할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식 교육 모델이 미국 학교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 쏨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각종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은 뉴욕의 할렘.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불리는 뉴욕의 그림자로 빈민가 혹은 흑인 빈민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동네로 여겨지고 있죠. 이런 이유로 할렘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불행이 이곳에 사는 아이들한테까지도 퍼져 전 세계 청소년 범죄율 1위, 미국 내 학업 성취도 및 교육 수준 최하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 사회에서도 할렘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이라 여겼고 이곳에 사는 아이들 역시 학업과 진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여전히 거리에서 마약 사범들과 폭력 사태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뉴욕 할렘이지만 이곳에 한국식 교육이 상륙하면서 큰 변화와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할렘가의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통의 미국식 교육이 아닌 한국식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각을 1분도 봐주지 않고 교복 단속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통의 미국 학교들은 3시 정도의 학교가 끝나는 것과 다르게 이 학교에서는 한국의 학교 시간표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방과 후 활동까지 학교에서 전교생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곳은 장소만 미국일 뿐 사실상 한국의 학교와 유사한 모양새를 갖췄죠. 데모크라시 플랩 공립학교는 정부 예산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차터스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터스쿨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차터스쿨이란 각종 규제와 행정에 매여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기 힘든 공립학교와 우수한 교육을 대가로 비싼 등록금을 요하는 사립학교의 대안으로 생긴 시스템이죠.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공립학교처럼 정부나 주에서 예산을 받지만 학교의 교과과정과 예산 운영 등은 사립학교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한 개념이죠. 현재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은 12학년까지의 과정이 있고 데모크라시 프랩 네트워크 안에 22개의 초중고등학교 캠퍼스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라스베가스 등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인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거죠. 이 학교의 창립자인 세스 앤드루 교장은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며 한국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등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이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한국이 교육을 통해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와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돌아와 할렘에 있는 필요한 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한국의 문화와 교육이 최고의 투자라는 한국의 가치관을 학생들이 직접 몸소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잘 따라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을 당시 학생들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도 받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대학교 진학이라는 것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곳곳에 자리 잡은 한국식 교육은 학생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이 학교에서는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미국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스페인어나 불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는 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인 한국어를 가르치며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또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과정에서도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야간 자율학습처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한국 전통음악, 탈춤, 부채춤, 태권도, K-팝 댄스 등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깃든 한국의 가치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문화 속에 담겨있는 존경의 가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들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마약과 폭력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 결과 미국에서 교육 수준 최하위라고 불리던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부촌학교를 누르는 소위 기적을 이뤄냈죠. 한국식 교육 방식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 학생들은 뉴욕시가 개최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뉴욕 8학군 같은 학교보다 훨씬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록했고 실제 성적도 다른 학교들을 압도하며 최우등 성적까지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브라운 등 유수의 명문 대학들의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죠.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들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가게 돼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할렘 중심에서 펼쳐지자 미국 유명 언론에서는 이를 치하하며 한국식 교육을 극찬했는데요.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학생 제리드 바스케즈는 인터뷰를 통해 뉴욕에서 우리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없을 거다. 우리는 밤새면서 공부하는 날도 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전해 한국식 교육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는 학부모들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부모님과 선생님 등 우더른을 존경하는 한국의 가치관에 공감했고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또한 자식들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할렘과 같은 사회 경제적 약자가 모인 지역사회에서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역할에 충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지역사회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죠. 범죄와 마약의 소굴로 취급받던 어두운 이미지의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 학교 학생들은 한국 거리 페스티벌을 열며 활기찬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갱스터 문화가 판쳤던 할렘에서 이제는 한국 문화들이 그 자리를 꿰차며 할렘 거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할렘 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좋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한 할렘의 주민은 과거 할렘에서는 쉽게 떠올리기 힘든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라며 변화하고 있는 할렘 거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교육은 또 다른 한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할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한국의 가치관을 본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향력이 악명 높던 할렘까지 바꾸며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라니 모두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